이유 하나. 민변에서 박근혜 7시간에 관한 기록을 보려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들이 정부에게 어떠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합법적인 행위예요. 근데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내줄 수 없는 거, 국가 보안에 관련된 거거나 대통령 기록물이거나 등등 있는데 세월호 7시간 동안의 기록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인데 황교안이 그것을 비공개로 결정을 해서 봉인돼 버린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정보 공개 대상 문서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되면서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에서 30년까지. 그래 지금 박근혜 7시간 경우는 사생활 관련한 건데요. 30년도 지정이 됐다 그래요. 30년 동안 아까 말한 두 가지.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그걸 들여다볼 수 없죠. 근데 저는 이게 30년 동안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구체적인 수사 정황이 마지막에 기록을 까봄으로 인해서 모든 덮여졌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기록이 그 안에 남아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그 부분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안에 존재했다고 하는 통화 기록이나 어떤 보안 통화나 아니면 CCTV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그 안에 청와대 안에 박근혜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봉인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기보다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그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그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는 거 사실은 200석인데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자유당 애들하고 새누리당하고 손잡고 그리고 바른당의 일부가 손잡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까졌잖아요. 국회의회에서 국정원이 까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시기가 되면 정치적으로 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세월호 사건은요. 특검이든 뭐든 다시 동원돼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측면인데 거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고등법원에서 영장도 발부할 수 있다고 봐요.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가 될 만한 단초들을 많이 잡아서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하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박근혜는요. 여러 가지 폐악질로 탄핵된 일종의 폐주 같은 거잖아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범주를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 안보랑 정말의 연관이 있는 뭐 노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의 대화록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사생활에 관한 거고 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그 이유로 탄핵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런 사생활적인 기록까지 보호해 준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일단 행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해고당한 국무총리 차기에 할 사람이 지정이 안 돼갖고 대행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유고됨으로 인해서 대행한테 또 대행을 시킨 것도 정말 대행 같지 않은 대행인데 대통령이 직접 지정해야 될 부분까지 대통령의 마음까지도 대행을 해버린 이번 사태는 어떻게 봐더라도 그 지정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게 먼저 법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될 부분인 거고요. 둘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록물 자체가 뭐 북한하고라든지 미국하고라든지 외교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공인으로서 정당한 근무 시간에 청와대 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을 사생활로 묻는다고 하는 거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문서 생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청와대에서 한번 그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그해 이러이러한 걸로 뭐뭐 했다고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서면 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권을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황교안이 지금 4월 2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 했어요. 더 이상 이제 국무회의도 없어요. 대통령 선거 일주일 남겨두고 마지막 국무회의 했는데 이런 자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범국민적인 감신사인데 그거를 뭐 사생활이라는 이유 뭐 이런 걸로 해갖고 30년 동안 못을 박아놓는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 다 깔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국가 보안도 아니고 그 사이에 무슨 김정은 만나고 있었나? 제가 그 2013년 8월 13일에 NLL 관련해서 고등법원 영장이 발부됐어요. 이건 고등법원 영장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사본을 출력을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열람만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고등법원 영장이 청구가 됐었고요. 그때 그래서 그 부분이 열람이 됐었던 거고요. 아무튼 이 안종범 수첩에서 밝혀진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만들어냈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승객의 탈출 기피였답니다. 그러니까 승객의 탈출을 기피해가지고 그 모든 참사가 났다는 게 청와대가 주장했던 참사 원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돼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조작 내지는 명령에 관련된 기록들이 다 있겠죠. 이번에 단순하게 우리가 7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만 말하고 있지만 실제 이번에 봉인된 문건이 수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련 사안들을 그러니까 세월호를 언급했던 그 모든 7시간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 7시간 언급하거나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기록을 다 봉인을 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까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고맙게도 이 인간들이 증거를 한꺼번에 모아줬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 숨겼어. 니들은 보지 마. 이거는 관심 가질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줬다. 스스로 무덤을 판 거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그건 내가 꼭 가본다. 앞으로 1년 안에. 사람 하는 일이에요. 이거 열려요. 뭐 대단한 거라고. 국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세월호 7시간은 국민에게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문제. 이게 문제였고요. 문재인 후보가 한국노총과의 협약식인가 면담인가 하려고 한국노총 건물로 들어가요. 그 앞에 어떤 분들이 와서 문재인 후보의 손을 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스텔라 데이저우라고 3월 31일 날 침몰한 배가 어디서 침몰했느냐 남대서양에서 침몰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 8명, 필리핀 사람 16명, 그래서 총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요. 나머지 구명벌 4척 중에서 한 척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대요.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망망대해이고 엄청나게 큰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구명벌을 타고 이게 배가 침몰할 때 배채로 그냥 가라앉는 게 아니고 구명벌이라고 하는 일종의 굉장히 큰 보트 같은데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찾아달라고 문재인 후보에게 계속 울먹이는데 문재인 후보는 이제 이런 거 앞에 서면 굉장히 약해지는 사람이잖아요. 네. 할 말을 잃고 지금 먹먹해가지고 알겠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나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2의 세월호 참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살았건 죽었건 간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꽤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스텔라 데이지오가 침몰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는 세월호 때와 거의 유사한 행태의 대응을 했어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군이나 공군이나 이런 그 작전 병력들을 파견할 수 없거나 내지는 파견을 해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조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 근처에 있는 나라에 공식적으로 업무 요청을 해서 비용은 우리가 내더라도 그쪽의 수색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반드시 찾아달라는 어떤 강한 의지 표명을 했으면 지금과 같이 수색 작업이 흐지부지 되고 지금 수색하는 배가 단 2척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큰 바다를 수색하는 배가 2척이면 거의 이거는 이제는 손을 놓는 단계로 들어간 거고 구명벌이 우리가 보트가 아니에요. 조그만 보트가 아니라 이런 커다란 배에 있는 구명벌은요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붕도 있고요. 그러니까 악천후로부터 버틸 수 있게 지붕도 있고 침몰을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비상식량이나 식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버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렌지색이고 눈에 잘 보이게. 이것은 비행기만 한 20, 30대를 동원해서 수색을 하면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넓은 바다라고 하더라도 비행기가 높이 떠서 보면 직경, 반경으로 몇 킬로미터 이내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대대적인 수색을 했으면 빨리 구조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손을 놓는 바람에 그 나라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대대적인 수색을 하겠어요. 3월 30일 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한 달하고도 한 그렇죠. 6, 7일 이렇게 네. 지난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하루가 지금 일각여삼춘데요. 지금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이 되면 바로 그쪽 우리 실무진들을 파견해서 그쪽 나라들하고 협의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 수색을 미국이라든지 이런 그 좀 큰 나라들 가까이 있는 나라들에 요청해서 항공기 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식량으로 일정 기간을 버티면 사람은 물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내지는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졌어도 열흘, 20일 이렇게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버티다가 사망하기 직전에만이라도 구조하면 돼요. 근데 그 구명벌이는 동력은 없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그냥 떠 있는 거죠. 계속 표류하는 상태가 될 예, 수밖에 표류하고 없는.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이미 나사에만 요청을 해도 그 헬기의 움직임이라든지 바람의 움직임을 보면 대충 어디쯤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처럼 이제 우리가 봐왔던 뭐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그런 바다가 아니고 완전 망망대해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문제는 전 태도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살았던 죽었던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박근혜처럼 뭐 세월호 사건은 참 그래서 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구조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가능성 에어포켓이 내보내 그 기간 동안에도 전혀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태도의 문제거든요. 살았냐 죽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건져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 유족들 입장에서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바다에 배가 침몰하거나 그러면 배를 찾기도 힘들고요. 원칙적으로 뭐 그건 찾아낼 수 있겠지만 인양하는 것도 힘들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그 해당 가족들이라고 하면은 발 동동 구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거기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새끼나 내 언니, 누나, 동생, 아빠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를 국가는 그냥 냅둬. 뭘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하지 않아요. 이러면 당연히 대선 후보들 앞에 올 수밖에 없죠. 절박하다는 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사고의 희생자들도 안타깝지만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해 2014년 12월에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오령호가 네. 또 조업 중에 침몰을 해서 60명의 선원 가운데 7명이 구조되고 27명 사망되고 26명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그 당시 세월호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명이나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도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밀고 그냥 보상금 좀 주고 보험금으로 때우고 별도로 회사에서는 1인당 3,500만 원 정도씩 위로금 준 걸로 때우고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도망갔다고 임금 지급 안 하고 뭐 아무튼 이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우리 해수부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어떤 국민의 생명을 위한 또는 뭐 보호와 구조를 위한 이런 정책들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해수부가 존재하는 것은 지금처럼 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런 언론 조작에 편승하거나 이런 류의 짓거리들을 해오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저것들은 3,300명 직원들을 뭐에다 쓰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기관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명벌이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에 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펴지를 않았다면 그냥 배와 같이 침몰을 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게 뭐 조그만 보트에서 갑자기 태풍 때문에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탈출할 시간은 충분히 저는 이 정도 배의 크기면 있다고 보고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몇 명이 됐든 간에 그 구명벌에 타고 있을 가능성 이런 가족들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 단 한 명이 타고 있더라도 구해야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죠. 아덴만의 영웅 만들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한 명의 국민이라도 국가가 살리겠다고 하는 쇼도 안 해. 이놈의 정부는 지금. 그러게요. 그래서 파면당했는데 파면당하고 그 자리를 낼름 그 꿰찬 황교안이 이 새끼도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어찌됐든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나면 이 황교안이도 한번 제대로 한번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뭔 짓을 하고 있었는지 대행하면서 차 타고 기차역이나 많이 들어갔던 건지 아니면 박근혜처럼 뭐 관저로 처박혀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를 제대로 한 건지 이거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가 그랬듯 황교안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일종의 직무유기 같은. 그렇죠. 이 사람은 심정 같아서는 그냥 감옥에 쳐 넣어버리고 싶어요. 박근혜 공범으로. 구체적인 불법 사실이 사실 드러난 것도 몇 가지 있거든요. 기록을 까봄으로 인해서 모든 덮여졌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기록이 그 안에 남아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별게 그 없을 부분이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안에 존재했다고 하는 통화 기록이나 어떤 보안 통화나
아니면 CCTV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그 안에 청와대 안에 박근혜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봉인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기보다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그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그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는 거 사실은 200석인데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자유당 애들하고 새누리당하고 손잡고 그리고 바른당의 일부가 손잡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시킨 것도 정말 대행 같지 않은 대행인데 대통령이 직접 지정해야 될 부분까지 대통령의 마음까지도 대행을 해버린 이번 사태는 어떻게 봐더라도 그 지정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게 먼저 법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될 부분인 거고요. 둘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록물 자체가 뭐 북한하고라든지 미국하고라든지 외교 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공인으로서 정당한 근무 시간에 청와대 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을 사생활로 묻는다고 하는 거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문서 생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청와대에서 한번 그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그해 이러이러한 걸로 뭐뭐 했다고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서면 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권을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황교안이 지금 4월 2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 했어요. 더 이상 이제 국무회의도 없어요. 대통령 선거 일주일 남겨두고 마지막 국무회의 했는데 이런 자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범국무위원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까졌잖아요. 국회의회에서 국정원이 까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시기가 되면 정치적으로 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세월호 사건은요. 특검이든 뭐든 다시 동원돼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측면인데 거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고등법원에서 영장도 발부할 수 있다고 봐요.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가 될 만한 단초들을 많이 잡아서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하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저는 한데.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박근혜는요. 여러 가지 폐약질로 탄핵된 일종의 폐주 같은 거잖아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범주를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 안보랑 정말에 연관이 있는 뭐 노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의 대화록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사생활에 관한 거고 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그 이유로 탄핵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런 사생활적인 기록까지 보호해 준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일단 행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해고당한 국무총리, 차기에 할 사람이 지정이 안 돼갖고 대행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유고됨으로 인해서 대행한테 또 대행을 이유 하나. 민변에서 박근혜 7시간에 관한 기록을 보려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들이 정부에게 어떠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합법적인 행위예요. 근데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내줄 수 없는 거, 국가 보안에 관련된 거거나 대통령 기록물이거나 등등 있는데 세월호 7시간 동안의 기록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인데 황교안이 그것을 비공개로 결정을 해서 봉인돼 버린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정보 공개 대상 문서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되면서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에서 30년까지. 그래 지금 박근혜 7시간 경우는 사생활 관련한 건데요. 30년도 지정이 됐다 그래요. 30년 동안 아까 말한 두 가지.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그걸 들여다볼 수 없죠. 근데 저는 이게 30년 동안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구체적인 수사 정황이 마지막에 국민적인 감신사인데 그거를 뭐 사생활이라는 이유 뭐 이런 걸로 해갖고 30년 동안 멋을 박아놓는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 다 깔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국가 보안도 아니고 그 사이에 무슨 김정은 만나고 있었나? 제가 그 2013년 8월 13일에 NLL 관련해서 고등법원 영장이 발부됐어요. 이건 고등법원 영장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사본을 출력을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열람만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고등법원 영장이 청구가 됐었고요. 그때 그래서 그 부분이 열람이 됐었던 거고요. 아무튼 이 안종범 수첩에서 밝혀진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만들어냈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승객의 탈출 기피였답니다.
그러니까 승객의 탈출을 기피해가지고 그 모든 참사가 났다는 게 청와대가 주장했던 참사 원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돼서 그걸